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 변비 어떤 질환인지, 또 증상은 어떤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각종 암이나 장염 모두 좋습니다. 내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절기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요즘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좀 내원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나 기타 이제 비염이나 기관지염 같은 그리고 천식 같은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이 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만큼은 아닌데 이제 간혹가다 장염 환자분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변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이에 앞서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요즘 독감 예방 주사 맞지 않습니까? 네네네. 독감 환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발생했나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독감 환자분은 아직은 없는 걸로 예방 알고 있습니다. 접종은 언제까지 지금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방 접종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마 12월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독감 환자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 만성변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변비란 진단 어떤 질환인가요? 네. 변비는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흔한 소화기 기능성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일주일이 지나야 변을 봐요. 혹은 힘을 많이 주어야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등 이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하므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맞춤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변비 유병률은 어떻습니까? 네. 소화기 질환 중에 변비의 유병률은 서양의 경우는 한 10에서 15%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인구 중에 한 16.5% 정도가 스스로 변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변비 환자의 약 70% 정도는 일상 업무에 방해를 좀 받고 사회적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 변비가 일상생활에도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군요. 가벼운 정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일 중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환자 중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변비 때문에 이제 속이 좋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변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대개는 변비 증상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만성 변비라고 하면 배변 횟수의 감소, 특히 저희들은 이를 일주 3회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단단한 변, 불완전한 배변감, 배변할 때 과도한 힘주기나 항문 폐쇄감, 그리고 배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지 조작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아래 6가지 이제 증상 중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인데요. 2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전에 시작이 돼서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될 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계속 증상이 있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6가지 증상은 첫 번째는 이제 주 3회 미만의 이제 배변 횟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배변할 때 과도한 이제 힘주기. 그다음에 이제 변을 봤는데 변 보실 때 그 변 자체가 덩어리지거나 탁탁한 변의 양상. 그다음에 변을 보고 나서도 불완전한 이제 배변감이 있고 직장 항문 쪽에 이제 폐쇄감이 있거나 혹은 막히는 증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수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지 조작요? 예, 수지 조작이라는 건 손가락으로 이제 관장 손을 넣어서 직접 변을 빼내거나.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자 한 75세인데요. 네. 그 혈압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혈압약을 여름에 이제 그러니까 더우 여름이죠. 그런데 계속 먹으면은 혈압이 계속 저혈압으로 나와가지고. 네네.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좀 끊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혈압이 되니까 막 어지럽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빼놓고 안 먹고 있다가. 네. 몇 달째 이제 안 먹고 있는데 요새 추워서 그런지. 네. 혈압이 또 올라가더라고. 맨날 이제 혈압을 네네. 그래 보니까. 네. 요즘 아침에 되면 뭐 한 140 정도, 150 이렇게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빼놨던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건지. 아, 네. 그래서 문의해 보는 거죠. 아, 네. 그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제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여름철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지고 네. 겨울철 되면 날씨 탓도 있고 그래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원래 혈압이 있었던 상태이셨기 때문에 겨울이 돼서 혈압이 올라가면 다니시는 병원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하셔서 예. 원래 드셨던 혈압약을 드셔도 되고 예. 만약에 혈압이 그 정도까지 많이 높지 않으면 예. 혈압약이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을 좀 바꿔서 좀 먹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 추워지면 더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겨울에는 심혈관계 그 합병증도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니시는 병원의 원장님이나 이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혈압이 계속 높으면 이제 드시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낮에 이렇게 또 재면 또 정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혈압이 올라가고 또 증상도 있으시면 한번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뭐 먹다가 또 만약에 올라가면 좀 먹으라고. 네네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심장 그 스텐트를 한 2개 박았거든요. 아, 그러시면 더더욱 혈압약을 드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네. 혈압약을 먹으니까 또 저녁 때는 그냥 아주 어지럽고 막 그래야지 저혈압 막 95, 뭐 9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용량을 좀 바꾸거나 약을 바꾸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약이 좀 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 조절이 좀 필요하시네요. 여기 아산병원에서 그 약을 타다 먹는데. 네네네. 여기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니까 그 약이 좀 센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님. 약 조절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성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약 먹고 계시거나 호흡기 질환, 또 소화기 질환, 장염이라든가 각종 암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비 이제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수지 조작, 수지 관장까지 말씀 듣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심한 분들이 이제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수지 조작이라고 하는데 직접 손가락으로 변을 파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를 눌러서 변을 좀 나오게끔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수지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변비가 심한가요? 그러니까 일반 변비가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변비가 심한 분들은 변비가 있는 경우에 그런 환자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변을 봐야지 시원하니까 이제 근데 그런 수지 조작을 이용하는 경우도 하나의 변비에 해당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겠나요? 네, 좀 많이 좀 힘든 경우죠. 네. 네네. 그럼 변비는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 변비는 이제 원인 미상의 이제 1차성 변비랑 이제 약제나 신경질환, 대사성 질환이나 내분비 이상 등으로 인한 2차성 변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2차성 변비는 이제 문제가 있는 변비라고 해서 기질적 변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으로는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병, 흔치 않지만 이제 고칼슘 혈증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밀로이드증 같은 근육병증이 좀 있는 경우거나, 파킨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이제 척수 손상, 그다음에 이제 뇌질환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신경계 질환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 그다음에 대장암 등이 있습니다. 변비를 일으키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또 하나로 약물이 있는데요. 이제 항콜린선 제제나 좀 심한 진통 효과가 있는 마약성 진통제, 그다음에 일부 혈압약에도 그런 변비가 일으킬 수 있고, 혈압약이요. 네. 항우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비염에 좀 많이 쓰는 항히스타민제나 이제 복부 통증에 좀 쓰는 진경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경령제, 그다음에 위염에 많이 쓰는 이제 겔포스 같은 이제 알루미늄 제산제가 있는데 그런 제제와 이제 철분제제, 전통적으로 철분제제 등이 이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성 변비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환자의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합니다. 변비 유병률은 이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하고요. 여성에게서 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에서는 동반 질환이나 운동 능력 감소, 식사량 감소, 기타 이제 복용 약물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비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2차성 변비, 즉 이제 기질적 변비가 제외된 경우를 이제 1차성 변비라고 하고요. 이제 1차성 변비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능성 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성 변비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안에는 막 특별한 문제가는 없는데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 배변 장애형 변비 혹은 이제 서행성 변비, 이제 정상 통과형 변비 세 가지 그런 A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비도 여러 가지로 좀. 네, 기능성 변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먹어서도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약을 먹고 오는 변비하고 일반적인 변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증상은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비 증상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제 변비의 원인을 살펴볼 때 이제 드시는 약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약이 혹시 있으면 이제 그런 약들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 이제 조절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02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평상시 설사를 늘 하는데도 변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비에 해당이 되는지요? 라고. 혹시 이제 평소에 설사를 좀 자주 하신다고 하면은 혹시 이제 연세가 이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연세는 적지 않으셨네요. 혹시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건 장이 이제 예민해지면서 대개는 이제 설사 형태로 먹이면 이제 설사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제 그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로 또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설사가 나타났다가 또 어느 때는 괜찮다가 그러다가 변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설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중에는 다시 변비로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혹시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변비보다는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봐야 그런 거 된다. 봐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이게 내과에 필요한지 외과에 필요한지 지금 몰라서 제가 늦거리 염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신가요? 그 가슴이? 네, 가슴이 왼쪽이에요. 네. 갈비 때 거기 앞쪽으로요. 거기 한 두 번째인가
거기서 그렇게 누르면 아프고 네. 움직이면 조금 아프고 네.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고. 뭐 최근에 다치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없어요. 어제 한 3, 4일밖에 안 됐거든요. 예, 아버님 증상은 이제 내과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제 네. 외과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려면 엑스레이나 이제 필요한 경우 CT를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편하신 대로 하셔서 내과나 혹은 외과 다 가능하니까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 말은 그래요. 그 내과에서 의사가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염증 치료제 염증약을 사다 먹어보라고. 네네.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안 된다고 처방전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염제나 특정 소염제 같은 경우는 병원 처방이 있어야지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과나 역과나 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병원 내원하셔서 처방전 갖고 다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변비는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네. 검사는 보통 이제 변비가 심한 분들 장내시경 검사, 장 검사 받는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모든 만성변비 환자가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기질적 질환을 시사하는 경고 증상이 있을 때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꼭 시행받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담 전화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방 방송 들었는데요. 그 할아버지 가슴이 콕콕콕콕 찔리는 거 그런 거는 뭐 외과예요, 내과예요? 그게 이제 내과일 수도 있고 이제 외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외과 쪽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갈비뼈 늑골이죠. 늑골이나 이제 늑골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근육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이상 있는 경우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골절 포함해서 이제 내과적인 경우는 이제 좀 더 그 안쪽에서 심장이나 폐 쪽 문제 있을 때도 그렇게 좀 흉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흉통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내과 질환 혹은 외과 질환 이게 처음에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내과를 한번 보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과에서 이게 외과 검사 중에 외과적인 질환으로 이제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시 또 외과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게요. 내과, 외과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늑골 같은데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채요. 그런 거는 뭐 외과, 내과 부분이 뭐가 외과고 내과예요? 그때 체한 경우는 주로 먼저 내과 질환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내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먼저이실 것 같아요. 그 늑골이 막 아프는 외과고요? 그런 경우도 내과, 외과 다 해당이 되세요. 그렇죠. 이제 처음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내과 질환인지 외과 질환인지가 좀 불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근처 병원이나 혹은 이제 내과를 먼저 진료를 보셔도 되고
그래서 혹시 그 질환이 내과 질환이 아니고 외과 질환이라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다시 또 외과를 진료를 보게 이렇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네. 그 당뇨 질환 이런 거는 내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는 내과 질환입니다. 그 당뇨가 좀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가슴 패기가 막 꼭꼭 찔리고 그런가요? 그건 직접적인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슴이 그래요? 아프다 그러면 주로 저희들이 이제 폐나 심장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꼭 당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만성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성변비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변비 호소하는 환자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 다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꼭 해야 되는 경고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대변에 피가 섞인 경우입니다. 항문에 직접적인 출혈이 있거나 혈변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요새 만 50세 이상에서 많이 하는 이제 분변 잠혈 검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상, 그러니까 양성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대변에 피가 섞인 거라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혈이 심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체중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의도되지 않은데 자꾸 체중이 감소되는 현상,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변비가 심해지거나 변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이제 경고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장암을 비롯한 기질적 변비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옛말에 어르신들이 변이 굵으면 오래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변 굵기도 건강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변 굵기가 이제 적당하고 배변에 큰 변화가 없고 변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대개는 이제 대장에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대장에 그럼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변 보기도 쉽지 않습니까? 어떤 변을 보게 됩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변비 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 증상 중에 변비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이제 대장암이 있으면 변 굵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 굵기가 이제 갑자기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변, 피가 섞여 나오는 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혈변이 경우에 따라 혈변이 잠깐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변이 좀 딱딱한 변이면 나올 때 항문에 이제 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피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근데 이제 단 한 1회나 뭐 이렇게 일시적일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좀 지속적일 때는 받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50대에서 분별 잠열 검사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분별 잠열 검사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만 50세 이상 1년마다 나오는 건강 검진 이제 검사 중에 하나인데 분변에서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분변에서 피가 있으면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대장암은 선별 검사로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검출되면 대장 검사를 이제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건 이제 재검이 나오면 의료보험. 그러니까 분변 잠열 검사에서 만약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나라에서 꼭 대장 검사를 하라고 지금 이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경우는 나라에서 좀 보조적으로 이제 재정적 지원도 가능을 합니다. 그럼 변비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일단 먼저 자세한 병력 천취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그 항문이나 항문 주위를 이렇게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 직장 기능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적절한 시기에 시행을 합니다. 이제 일단 변비를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변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평소 운동량이 적은지 혹은 음식 섭취와 섬유소 섭취가 부족한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는지도 확인하며 환자의 나이, 고령 여부 등도 확인을 합니다.
보통 여성들이 변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 변비약을 늘상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이 좀 그러니까 원인에 만약에 이제 특별한 검사를 해서 원인이 없으면 그냥 나쁜 원인이 없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기능성 변비일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능성 변비인 경우 심하지 않으면 식이요법이나 이제 운동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약을 아마 드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